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이제 난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번 주치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치 또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정리정돈 잘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빠진 거는 네. 나머지 두 분이 나오면 좀 시끄럽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정리정돈 1차 하고 다시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자, 지금까지 나왔던 사안들 정리 좀 해봐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지금 검찰개혁 법안 정부안에 네.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거기 좀 숨겨놓고 있다. 수사권을 숨겨놓았다는 의심을 지금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공소청법은 지금의 검찰청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법안이다. 그리고 검사의 특권적 규정을 그대로 두고 지금 검찰의 그 권력 구조와 작동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간판거리만 하고 하는 법으로 우려스럽다. 중수청법은 그 공소청 검사를 통해서 중수청 수사에 검사가 개입해가지고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 중수청이 처음에 이제 이원화해서 왔을 때는 거의 지금 검찰 구조하고 똑같이 해서 저희가 비판을 했고 이제 일원화로 지금 이제 바꿔서 2차 입법안이 왔지만 그 일원화한 그 법에도 사실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선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중수청법 44조 45조를 통해서 그런 여지를 둔 법이라서 좀 이것은 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드렸다.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 두 개가 있습니다. 공소청은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이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수청은 그 검찰청에 있던 수사관들이 나와서 전문 수사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려고 나눠놨는데 일단 먼저 검사들이 모여있는 공소청에는 여기 수사권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실질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게 큰 덩어리고. 그다음에 중수청에서는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일안 나왔을 때 중수청에 검사들이 가게 만들어놨어요. 또다시 검사들이 장악하게. 검사가 중수청의 청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들 의도가 뻔히 보여가지고 그거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중수청이 공소청한테 보고를 하고 지배를 받도록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도록 만든 거 아닌가? 하나는 수사권을 숨겨둔 게 아닌가? 하나는 검사들이 지휘하도록 그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그런 의심, 그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게 형사소송법은 왜 안 고치는 거야? 형사소송법에 요 법들하고는 다르게 형사소송법, 원래 있던 형사소송법에는 네, 그 부분 클리어하게 하면 그렇죠. 좀 낫죠. 예.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적혀 있는데 네.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의심들과 더해져가지고 그렇죠.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소청 법상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또 그림 없습니까? 그림?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표 하나 만든 거 있었는데 네. 맞아요. 동그라미 예, 표. 저 자, 아주 표 한번 잘 띄워보세요. 만드셨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그 위에서부터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제 일단 요게 이제 보시면 다른 이제 김용민 의원 안도 있었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있었고 조국혁신당 안도 있었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안들이 쫙 있었는데 저기서 나온 것과 우리 범정부 TF에서 1차, 2차 나온 안들이 굉장히 이제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면 보안 수사권을 존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다 폐지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조고를 안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이 자꾸 나와서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법무부 하셨죠. 장관이 그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나중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존치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 그리고 검사의 직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 A, B, C, D 이것만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른 법령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검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법 안에는 형사소송법도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대통령령, 법령이기 때문에 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가 대통령령으로 야 검사가 이것도 할 수 있게 하자 저것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러면 검사의 권한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구멍을 상황인 왜 거예요. 만들어두냐 이거예요.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의심하는 드는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있는 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가지 법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뒀어. 그리고 나서 보안 수사권은 살리제. 네. 그러니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럼 이 구멍이 있고 형사소송법도 그 조항을 안 없애고 나중에 보안 수사권을 살리면은 보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수사권입니다. 보안 네.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 구멍으로 영도 있네 법령, 뭐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설사 자기들이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다 대통령령으로 그게 윤석열이 한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구멍을 왜 만들었지? 그렇죠. 두 번째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들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지방소방청, 그다음에 뭐 노동청, 지방노동청, 경찰청, 뭐 네. 지방경찰청 두 법원도, 단계로. 법원만 세 단계요. 법원만 세 단계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고등 검찰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똑같이 대응해서 네. 예, 대검찰청, 나는 고등검찰청. 저거는 저 기분 내라고 그냥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공소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기분 내라고 줄 수 기분 있다고 내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이건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모든 그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냥 징계를 받습니다. 신분 보장이 특별히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검사만 징계가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파면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범정부 TF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정부안으로 나온 거에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제가 세모라고 한 거는 그 법을 없애지는 않지만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 규정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과거에 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봐야 검사를 자를 수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파면을 시키려면 탄핵을 탄핵을 해야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해야 돼요. 네,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기들이 선출됐어? 어떻게 국회 탄핵을 거쳐야 돼? 검사를 수사하지도 않고 그렇죠. 기소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무슨 기소권 갖고 있다 보니까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형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검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처벌받는다는 의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하듯이 탄핵해야 돼요. 네. 대통령보다 탄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 탄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탄핵하려면은 수사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수사도 자기가 하죠. 기소도 자기가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르려면 탄핵을 거쳐야 되죠. 탄핵에서 헌재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헌재에서 다 기각돼요. 왜냐하면은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거든요. 네. 자료를 안 줘요, 자기들이. 네,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헌재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를 안 받으니까 파면이 자기들한테는 너무 힘든 열심히 정권 밑에서 정치 검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들켰어. 그럼 정치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무법인 가서 돈 벌면 되는 거지 징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지금 대북송금 박상현 검사가 네.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이제는 이제 검찰총장 대행도 입장을 밝히고 국민 참여 재판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네. 게시판에 올리고 뭐 유튜브 채널 가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품위 손상에 네. 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이문정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검사가 선거운동했던 또 검사는 또 징계를 안 하고 그래서 선거운동했던 검사는 저기 청와대 비서실로 갔잖아. 청와대에 저기 국정원 비서실로 갔잖아. 아, 선거에 네. 나왔죠. 김상민. 검사 징계법상 그 제19 감사기가 가능한 구조가 뭐냐면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 안 하면 징계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 징계 기준 자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굉장히 하향되어 있습니다. 낮게 낮게 되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 한번 하면은 파면하거나 해임하거나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징계를 받는데 검사는 견책하거나 맞아요. 경고하거나 이렇게 견책받아도 그 징계 수준 자체를 굉장히 낮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밖에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맞습니다. 국회 탄핵이 이 말이 돼요? 일단 저기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체포 권한을 줘야 돼. 체포 권한을 줘야 체포 권한을 줘. 얘는 무슨 말만 하면 아니야 체포하지. 체포해야 돼요. 일단 수사를 먼저 다른 데서 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자, 잡아가서. 그래서 저는 고등공소청에서는 그냥 기분 내라, 기분 내. 오케이 받을 수 알았어. 있다. 저 정도는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검사 신분 보장은 폐지해야 된다.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냥 일반 그 공무원 징계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파견 금지, 겸직 금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를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무부에서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된 건데 그래서 겸직을 금지하자 했는데 여전히 정부 안에서는 아니다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가. 근데 검찰총장
검찰총장이라는 표현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아 거죠. 저는 저것도 하라고 그래요. 기분인데. 그 기마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기마이 일본어에서 나온 거긴 한데. 기마이가 뭐예요? 아 기마에서 나온 건데 기분은 이거 모르시는구나 네. 세대가. 기세.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허세성 가오? 가오를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기마이. 허세. 허세성 소비라고 할까? 근데 저게 고등공소청 검찰청장 명칭 유지 저게 네. 언젠가는 우리는 복원할 거야. 그렇지, 그 그런 이제 마음. 표현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복원할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애자라는 호칭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확실하다면 그 검찰총장 하세요. 검찰총장도 하세요. 그리고 고등공수청 2개 만드세요. 근데 저는 고등공연 2개 만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을 크게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개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간접적이라고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거는 그야말로 수사권을 빼가지고 권한을 박탈하는 거라면 간접적으로는 이 특권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그건 인식의 영역이었어.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총장도 못 쓰게 하고 없애야 되고. 공소청장으로 만들고 고등공수청 아니야. 너는 일반 공무원이야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방법이 없으면 그런 건 애잔한 거예요. 애잔한 거. 그래서 저는 그래 검찰총장 하시고 고고등 공소청 하시고 다 하세요. 괜찮은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인데 저는 검사라는 이름도 바꿔야 없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해요. 네, 네. 공사나 아니면 소사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소사. 공소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이쪽 국회는 있습니다. 소사까지는 봐주자고. 아니 정말로 그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검찰청, 검사라는 단어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의 정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분은 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마이. 저는 기분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이 한 짓을 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지금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복귀가? 부활이?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고 네.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지금 그래서 공소청법 부칙 5조에 6개월 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공소청이 출범해도 또 6개월 플러스 그렇죠. 검찰청이 유지가 되는 거죠. 1년 수사권한 유예 기간 주는 것도 저는 반대였는데 왜 유예 기간 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구멍을 내서 6개월 더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할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원래 영원이어야 되는데 아예 물건 가격을 150원 정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도 100원은 되게. 그러면 여전히 자기들이 그렇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150원 정도 내놓고 맞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살아남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 복구할 수 있어. 맞습니다. 협상하려고 이것저것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원을 지금 내놓은 거다. 우리는 영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특권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특권이 있으니까 특권 의식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자신들의 권한을 더 늘려나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을 저는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 신분 보장 폐지하고 고등공수처 꼭 해야 됩니다. 그래 고고등으로 해. 검찰총장 2명도 그러면 2명 괜찮아. 그렇게 근데 지금 언론에서 저희는 국회에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개혁 법안을 주장하는 건데 법사위 강경파라고 자꾸만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거 보세요. 국회는 이미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저게 아주 핵심 의제거든요. 개혁에 관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부 안은 저 핵심 의제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원래 하던 대로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정부안이 나오고 문건이 공개되고 그때 한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원 구조가 없어지고 뭐 몇 가지 고쳐왔는데 그 고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특히 법사위하고 회의 토론 안 했습니까? 그게 이제 법사위 제가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법사위하고 의견 교환은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원내와 그러니까 당정이 조율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2차 때 보고만 받은 것으로 나중에 나중에 정무안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들고 온 알고 거야. 있습니다. 예. 자, 저 이름도 바꾸고 공동공소청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자고 네, 맞습니다.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뭔가 우리한테도 뭘
먹거리라도 남겨달라고 그러면 그래 명칭은 가져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요지는 그 본질에 해당되는 것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지금.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심지어 이제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입건 요청이라든지 상호 의사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경찰에 대해서 가지게 함으로써 그냥 공소청이 가장 상위에서 중수청을 통해서 경찰까지 지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또 지휘하려고 박원정 의원님이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 요거 말고 최신을 만든 거 있잖아요. 인서트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여러 번 봤는데 이걸 띄워봐 주세요. 저희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자. 요거를 설명해 주세요. 저게 보면은 중수청은 공수처, 국수본, 기획수사기관,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6대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을 모두 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요. 중수청은. 근데 저게 되게 저 그림이 웃긴 게 공수처는 있잖아요. 중수청 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공수처는 독립해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죄 수사를 그래서 하도록 완전히 독립해서 해놓은 건데 중수청에다가 이제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 중수청은 공수처를 포함해서 그 저 우선수사권 정부안의 44조에 따라서 좀 보내 이러면 우선수사권을 가지는 겁니다. 중수청은. 그래서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수청이. 이게 저는 제일 골 때리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수처 만들 때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난리법석 해가지고 겨우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수처에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온갖 일들을 벌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공수처 헤맸어요. 네. 지금도 공수처가 마땅히 발휘해야 될 풀파워를 못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의 취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도 중수처 밑으로 들어가. 국수본도 밑으로 들어가. 어떤 수사도 다 밑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우선 수사권을 가져간다. 중수부청이야. 그러면 중수청만 공소청이 관할하면 공소청 검사가 하면 중수청을 통해서 모든 수사를 다 관할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공소청 검사가 45조에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입건을 하면 중수청에서 입건을 하면 입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수사 개시 그리고, 통보죠.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소청에서는 언제든지 상호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입건 요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건 요청.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규정은 지금 검경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검경은 대등한 협력 관계이고 양자가 서로 협력 요청을 하면 서로가 응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있고 공소청 검사는 지금 검찰청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개혁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것을 후퇴시키는 개혁을 맞습니다. 후퇴시키는 네. 되돌리는 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선 수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권 통보. 그 수사지휘권. 그게 이제 수사 지휘권으로 연결된다. 사실상 의견 수사지. 제시. 그러니까 이권 통보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무슨 수사하고 있는지 다 알려줘.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의견 제시할게. 네. 그리고 이권 요청만 할게. 네. 그런데 이런 걸 합쳐놓으면 우선 수사권하고 합쳐놓으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다. 네. 검사들이. 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방법으로.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건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수사 초기부터. 네. 지금 검경은 그게 아닌데 지금보다 더 나쁘다. 중수청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저것은 검사들이 만든 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중수청 만드는 취지가 검사도 경찰도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일로 와서 모여서 검찰 맞습니다. 수사관까지 다 예. 모여서 수사기관이죠. 국정원도 다 모여서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자. FBI를 이렇게. 만들자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처음엔 만들었어. 그랬죠. 그렇죠. 그냥 FBI야. 근데 이 생각으로 지금 출범을 했는데 딱 보니까 검사들이 다 할 것 같으니까 경찰도 이 몸을 사려서 우리도 안 간다고 하고 검찰 수사관들도 안 간다고 하고 있고 검찰 수사관은 보안 사건이 있으면 검찰 공소청에 그냥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의심을 계속 굳히게 되는 것은 이걸 왜 이렇게 천천히 하지? 왜 형사소송법 바깥에 있는 거를 안 고치지? 왜냐하면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대못을 박으려면. 네. 그러니까 소사로 바꿔야 되는데 공사나 소사. 그러려면 지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해놓은 법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네. 이 법을 왜 나중에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보안 수사권이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걸로 다 연결하려고 그때 연결내려면 수사권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의심하는 거지. 법사위에서 그런 게 법안이 있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다 있어요. 저희 국회에서 다 만든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수사절차법도 있고 네.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논의예요. 형사소송법 예. 197조 띄워봐 주세요. 196조입니다. 6조. 저건 아니고요. 예. 요거 아니에요? 196조가 있습니다. 7조 말고 수사권과 6조. 보안 수사권. 근데 사실은 보안 수사라는 검사의 보안 수사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했던 사건이 좀 미진하니까 보완해서 수사해 주세요 하는 요구권은 있는데 검사가 하는 수사는 보안 수사라는 개념 저게 2항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보안 수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경찰에서 올라온 송치 사건 중에서 자기들이 재수사하는 거죠. 저 중에서 지금 어제 이제 총수께서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바뀌면 과거에 했던 그 검찰권 남용의 수사 예컨대 대장동 수사 같은 그런 수사는 막을 수 있는 거냐 지금 바뀌면 그거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만 딱 물으면 됩니다. 딱 하나만. 지금 정부안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저 중에 저 245조의 7 저건가요? 그러니까 불송치 사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조작할 수 없어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 없어서 조작할 수 없어서 불송치를 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대장동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사건들을 검사가 다시 처음부터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압수수색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보안 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조작 수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는 한.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는 한.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면 뭐하러 공소청을 만들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거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사권은 수사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권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보안 없고 수사권 수사권이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그냥 경찰이 한 이후의 수사를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수사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의 선호를 나타낼 뿐이지. 아니 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해도 뭐 성남 FC나 위증교사 이런 건 경찰에서 무혐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난 다 거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한 건데 그 말씀 맞습니다. 수사 개시권은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검찰한테. 그건 없앤 건 맞죠. 그건 진짜 큰 일인데 보안 수사권이란 말 자체가 좀 이렇게 흐리는 게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냥 뭔가 수사권이에요. 좋은 것 같잖아요. 직접 보안해서. 수사권이죠. 예, 그거는 재수사권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1년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많이 하지 수사잖아요. 않아. 한 5천 건 안 됩니다.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어제 검사들이 작성한 것 같은데 뭐 30문 30답 이래서 맞습니다. 이번 공소청법, 네. 중수청법이 이렇게 잘 됐다. 오해를 받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보면은 잘못된 게 뭐 수사 개시권을 없애서 굉장히 진일보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수사 개시권을 없앤 것은 개혁은 개혁이지만 사실상 지금 검사들이 한 5천 건 1년에 5천 건도 안 하는 그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엄청 진일보하게 개혁안이 나온 것이 아니죠. 여전히 검사가 보안 수사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면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는 한 지금과 거의 똑같다.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금 경찰 가가지고 사건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중간까지 계속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검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영장이 안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검사님한테 기소 못 받습니다. 이게 계속 아직도 검사받는 구조예요.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검사는- 권한인데. 검사는 그 권한으로 수사를 통제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미 그 명분은 그렇게 해서 인권 피해를 줄이고 네.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피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게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통제하라고 권을 줬잖아요. 그걸로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암장 어쩌고 하는데 암장이라는 게 사건을 묻어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아예 묻어버리는 거. 네. 그런 비위가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검사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바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자고만 하면 자꾸 그러면 경찰이
그 권한이 막 너무 커지니까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송치를 하면 검사가 이제 일단 다보게 되는 거고요. 경찰이 요거 봐줘야 되겠다, 암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하잖아요. 설령 불송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검사한테 보내서 90일 동안 보게 합니다. 그 사건 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사하세요.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통제가 돼요. 90일 동안 본 중에 재수사 요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중에 네. 뭐가 좀 잘못됐어 이러면 그 재수사 요청이 1년에 3%예요. 그러니까 경찰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했더니 잘됐다 이 명분으로 다시 수사권 살려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찰 견제를 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그건 좋아요. 근데 요 고민이 있어 했더니 그래 그럼 역시 수사권이 필요해.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야기는. 그게 검찰의 지난 80년간의 기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20년 동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또다시 견제해야 된다. 아까-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이전에 무수한 정치적 살해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성공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거 힘을 빼자고 그걸 70년간 못해가지고 빼자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맞습니다. 경찰 경찰 그래요. 경찰도 조작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많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큰 범죄를 이렇게 그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국가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이런 큰 공작은 하지는 않았잖아. 물론 잘하는 검찰 있고 못하는 경찰 있는데 또 잘하는 경찰 있고 못하는 검사도 있는 거죠. 근데 제도가 개혁이 되면은 장단점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그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른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검사들은 법무부는 제도가 바뀌는 이 단점만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검사장들이. 그래서 형사 수사권만 있으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가장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법무부 검찰 개혁이 해야 되는 그런 책무인데 그건 안 하고 이거 단점이 너무 이런 거 계속 많으니까 장점 얘기하지 않고 많으니까 그 단점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수사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맞습니다. 가면은 이건 되돌이표인 거죠. 대부분의 이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재명을 죽일 수 없어? 없는 거야? 이재명 자리에 어떤 정치인을 집어넣더라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되잖아.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최소화시키면서 다만 그 단점은 보완하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지금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가장 국민의 인권이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답을 못 듣는 한 계속 이 얘기를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혹은 이재명 이름에 누굴 넣든 간에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찍어서 죽일 수 있어 없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법률 서비스로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좋죠. 네. 그런데 그것은 불편하나 불편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찍어서 죽이는 거 우리 역사를 바꿔버려요. 맞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고 혹은 그 다음 주자를 죽이고 그 다음 주자를 죽이는 것은 이쪽 진영의 주자를 없애는 것이고 선거를 망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세력의 집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반 행정 서비스처럼 막 설명을 해요. 이 개혁이 얼마나 좋은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있는 구멍으로 다시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는 빗자루를 쥐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칼자루를 쥐고 목을 자를 때 그걸 칼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걸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경찰이 뭐 사건을 덮고 어쩌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10만 건 100만 건과 대선의 결과를 바꾸게 되는 거는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가 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을.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 우리가 계속 집권하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이 안 돼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개혁도 못하고 정권도 뺏기고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경찰도 그런 사건 조작할 수 있지 않냐? 근데 할 수 뭐-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검사들이 충분히
충분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니 경찰은 기소권이 없기 약속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범죄자를 결국은 기소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검사들 검찰이죠. 아닙니까? 검사들. 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써왔잖아요. 실제로 네. 챙챙챙.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 칼이야? 빗자루 맞아? 칼인 거 아니야? 계속 묻는 거예요. 자, 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네. 다음 주에는 또 반론을 또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